어떤 전쟁은 절대 TV로 방영되지 않습니다. 총성도 없고 거리에 피가 흐르지도 않습니다. 노출된 시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는 발생하고 승자는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있죠. 21세기에는 권력이 더 이상 총이나 석유 매장량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데이터, 그리고 주사 바늘 속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이러스의 형상을 한 블랙 스완이 나타나는 곳이며 의료 위기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사회를 재편하고 권력을 재분배하며 신뢰를 재설정하는 기회가 된 곳입니다. 빅파마, 흰색 블루를 입은 자들. 하지만 세계를 거물급 재벌처럼 운영하는 자들. 그들은 단순히 약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면역력과 두려움, 그리고 구원책까지도 설계합니다. 국가의 주권으로 가치가 매겨지죠. 아프리카에서는 WHO와 함께 실험하고 조작하며 빌 게이츠와 손잡고 글로벌 생물학적 AI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당신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생체 신용과 디지털 아이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승인을 기다리는 데이터 묶음에 불과한 곳이죠. 질문은 그것들이 진짜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언제부터 시스템에 자신도 모르게 편입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블랙스완과 빅파마. 최근 몇 년 동안 음모론자들은 새로운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도, 탱크도, 군사기지도 없는 세력. 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약, 단 하나의 변종, 단 하나의 서명만으로도 전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파마, 글로벌 제약 기업들입니다. 구세주처럼 보이는 거인들이지만 국가보다도 더 큰 권력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그들은 누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는지 묻지 않고 오직 약만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약을 필요로 할 때 오직 빅파마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블랙스완이 날개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프로그램된 대로 말이죠. 그것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였습니다. 약이 접종되고 돈이 흘러 들어간 후였죠. 2021년 파이자는 8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상당 부분이 코로나 백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더나는 상업용 제품이 하나도 없던 회사였지만 월스트리트의 기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빚더미에 앉았고 사람들은 봉쇄당했으며 기업은 파산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두 글자 우연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모든 팬데믹이 충분히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류독감, 돼지독감, 원숭이 두창, 신비한 간염처럼 하나의 이름만 선택되면 언론은 지역의 발병을 글로벌 종말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빅파마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두려움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상품이고 언론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빅파마가 광고와 후원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담론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질문하는 누구에게나 음모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티백서를 미치광이처럼 묘사하며 사람들이 진정한 과학은 논쟁의 장이지 검열의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비판적인 의사들은 면허를 잃고 독립적인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잃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저항이 죄가 되고 빅파마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막 뒤에 서서 줄을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팬데믹은 이윤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델, 즉 의료를 통한 사회 통제도 가져왔습니다. 백신 여권, QR코드 의료, 접촉 추적 앱, 이전에 반대했던 모든 시민 통제 기술이 이제 안전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을 이유로 감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다른 어떤 이유로 감시당하더라도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빅파마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체 통제의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권력이 정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곳. 현대 전쟁에 더 이상 탄약이 필요 없다면 바이러스는 아마도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혁명의 이유가 필요하다면 전염병은 완벽한 이유입니다. 사회를 재구성할 구실이 필요하다면 의료 블랙스완은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 모든 의료 위기가 우연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블랙스완이 자연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빅파마의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나리오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다음번 블랙스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혼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계약과 함께 올 것입니다. 통제권. 그리고 아무도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는 청구서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 당신을 구하러 올 천사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미소 지으며 물을 것입니다. 의료카드 있으세요? 빅파마와 아프리카. 글로벌 의료 위기의 그림자 속에는 결코 빛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WHO 보고서에 나오지 않고 뉴스 보도에 나타나지 않으며 절대로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조용하고 격렬하게 존재하며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천사들과 군복을 입지 않은 거인들, 빅파마 사이의 관계입니다. 세계의 끝, 아프리카에서는 항상 의료 부족과 원조 필요성, 전염병의 높은 위험을 개입의 이유로 내세웁니다. 탱크도, 쿠데타도 필요 없는 새로운 통제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단지 주사기와 비밀 계약서 몇 줄만 있으면 됩니다. 신식 식민지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1996년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뇌수막염이 발발했을 때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파이자는 조용히 초번이라는 새로운 항생제를 200명의 어린이에게 시험했습니다. 불충분한 절차, 투명한 동의 없음, 그리고 독립적인 감독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1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많은 다른 어린이들은 뇌 손상, 마비,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겪었습니다. 파이자는 그것을 긴급 임상 시험이라고 불렀지만 그 어린이들의 가족에게는 천사의 탈을 쓴 자들이 서명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나이지리아 정부가 고소하여 7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때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회피했고 서방 당국은 모른 척했습니다. 2009년 소송은 비밀리에 해결되었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에서 유출된 문서가 소름 끼치는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파이자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나이지리아 검사들을 추적하고 협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마피아 갱단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케냐 주교회의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WHO와 유니세프가 후원하는 파상풍 예방접종 캠페인이
대량 불임 함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6개의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검사된 백신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2개는 캐나다에 있었고 모든 샘플에는 HCG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면역 보조제와 결합할 경우 여성의 생식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WHO는 강력하게 반박했고 서방 언론은 가톨릭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케냐 국민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그들의 국가가 6번 이상의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겪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두 서구 기관들이 후원했고 모두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반복일까요? 콩고, 우간다, 말라위에서는 사람들이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성분을 알 수도 없었고 생산자를 알 수도 없었으며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각 예방접종 캠페인에는 유엔의 압력이 동반되었고 접종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원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을 품을 때마다 무지하다, 가짜 뉴스에 속았다 등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빅파마는 계속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의 국가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모든 부작용에 대한 완전한 법적 면책 조항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량을 아프리카로 보내고 마치 인도적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접종 성공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아무도 말라위의 한 주민이 유럽 사람들이 아직도 논쟁하는 약을 왜 맞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파이자는 한때 베타약 광고를 허위로 하여 2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부유하며 계속해서 냄새도 연기도 없는 무기로 글로벌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블랙스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자원 식민지가 아니라 생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실험장이 되고 생명이 새로운 약의 성공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는 곳입니다. 빅파마는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글로벌 조직들과 협력하고 몇 가지 의료 협정에 서명하며 수백만 명의 생사 여탈권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영토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면역 체계를 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그것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아프리카 외딴 지역의 의료 캠프에 있는 한 아이는 알 수 없는 출처의 주사를 막 맞았고 약병에는 희망을 위한 백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쓴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WHO, 빌 게이츠, 그리고 생체 AI. 사람들은 흔히 WHO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 글로벌 보건기구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기자회견과 백신 평등에 대한 구호,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로비 예산 뒤에는 재정적, 정치적 압력, 그리고 사기업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빌 게이츠의 이름이 마치 유령처럼 WHO의 모든 구석구석에 조용히 달라붙어 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통제합니다. 그는 WHO에 대한 비정부 자금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며 많은 국가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 돈은 순수한 자선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백신 연구를 우선하고 대규모 예방접종을 추진하며
비기술적 해결책을 무시하는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질병 없는 세상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생명이 백신 한 병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빌 게이츠는 기부자가 아니라 전략가로서 부각되었습니다. 그는 BBC부터 브라질까지 수많은 인터뷰에 출연하여 팬데믹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백신 증후군 개념을 추진하며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 모델을 옹호했습니다. 2015년 연설에서 그는 수천만 명을 죽일 글로벌 팬데믹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코로나19가 발발한 후에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와 함께 전 세계가 봉쇄되기 불과 몇 달 전 게이츠 재단이 공동 주최한 팬데믹 시뮬레이션인 이벤트 200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팬데믹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료 글로벌화 의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활성화된 모델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AI, 인공지능이 백신을 설계하고 질병을 모델링하며 인구 수준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보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있는 곳에는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만든 생체 AI 시스템은 학자들이 글로벌 생물의학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검사를 받을 때마다, 예방접종을 받을 때마다 당신의 유전자 데이터 일부가 저장되어 연구 및 약물 최적화에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의 면역 체계가 더 이상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모델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료가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하며 지시하는 도구가 되는 곳입니다. 백신 여권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의료 점수, 건강 신용, 그리고 AI가 당신이 여행하고, 일하고, 자녀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WHO, 빌 게이츠, 그리고 생체 AI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권력은 더 이상 투표지에 있지 않고 국회에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암호화된 코드라인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선출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으며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블랙 스완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도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나리오이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던져진 일격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니터링되고 분류되며 점차 결정되는 생체 데이터 단위가 될 것입니다. 총이 아니라 유전자 코드로, 감옥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말이죠. 생체 신용과 건강 아이디.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시민의 행동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며 이동 권한, 서비스 접근, 심지어 디지털 환경에서 존재할 권한까지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개된 표면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전하고 있는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체 신용 시스템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가 점수 매김의 기준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이나 행정 기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항체, 호르몬, 면역 지표, 예방접종 인력, 약물 반응과 같은 생체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각 사람은 대체할 수 없고 삭제할 수 없으며 위조할 수 없는 생체 아이디를 할당받습니다.
당신이 혈액 검사를 받을 때마다,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의료 정보를 신고할 때마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은행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면역 체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회사는 당신의 유전자가 암이나 전염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AI가 감지했기 때문에 당신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당신의 DNA 기록이 종족 번식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생식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및 기술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생체 신용 시스템의 논리입니다. 이 시스템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명목으로 세상은 점차 의료 데이터와 분리할 수 없는 전자 신원증명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증, 보험, 여권, 의료 기록, 접종 기록, 심지어 식습관까지 모두 하나의 단일 기록으로 통합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험 중이며 세계 경제 포럼, WHO, 그리고 세계은행과 같은 글로벌 조직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드하르 시스템이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13억 명 이상이 생체 인식 식별 코드를 할당받았지만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원조를 받을 수 없었고 약을 살 수 없었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각국은 전자의료 기록을 점차 표준화하고 있으며 건강과 디지털 아이디를 통합할 길을 열고 있습니다. WHO의 제안에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건강 인증서입니다. 이것은 여권이 될 수도 있고 쇠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더 이상 당신을 관리하기 위해 체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명령 버튼으로 당신의 아이디는 정지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항공권을 살 수도 없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단지 의료적 이유뿐입니다. 세상은 팬데믹 이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안전의 대가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편의의 대가는 자신의 데이터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체 신용 시스템의 대가는 언젠가 AI가 당신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료 블랙 스완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봅니다. 하지만 마쿠에서 권력의 건축가들은 기회를 봅니다. 인간의 정의를 바꿀 기회, 생명에서 데이터로, 자유에서 접근 권한으로, 그리고 당신이 접근 권한을 잃으면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흥미롭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빅파마는 누구일까요?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제스케이, 사노피 등등. 이 목록은 길지 않지만 각각의 이름은 작은 한 국가의 GDP보다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발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비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의료 정책을 통제하고 미디어에 투자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 오직 의료 위기만 있는 세상. 그리고 강자는 약을 파는 자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모든 이야기처럼 의료 블랙 스완에는 연출가의 손길이 빠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다시 돌아봅시다.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말했지만
그 후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심지어 전 미국 정보국 관리들까지도 P4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일부 문서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 NIC,과 에코헬스 얼라이언스가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우연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불과 몇 달 전, 이벤트 200일이라는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팬데믹 시뮬레이션이었고,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나 빠르게 확산되고 경제를 파괴하며 개인의 자유와 의료 통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행사는 게이츠 재단, WHO, 그리고 존스 홉킨스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실제로 발생하자 빅파마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모두 단 몇 달 만에 백신을 내놓았습니다. 기적일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된 제품일까요? 그들은 각국 정부의 계약을 요구했는데 그 계약에는 법적 책임 면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이죠. 조항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고 때로는 국가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모두 한때 목소리를 냈지만